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지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증시는 거래소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이제 어제까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의 도이치뱅크에 따른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자, 해외 증시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어제 미증시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이제 같이 좀 보게 되면 도이체방크에 따른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 증시가 1%대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고, 실제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에 따른 이제 인수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크레딧 스위스도 마무리되었었고, 이제 도이체방크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역시도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금융실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를 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뭐만 남게 되냐, 경기, 이것만 남게 된다라는 시장에서의 전망은 동일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를 볼 때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 크레딧 스위스 문제라든지 다른 은행주들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 형태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하락이 컸었던 다우지수라든지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업종별로 보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 되는 것이 긴축 강화라는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만들었다. 그래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부과가 되면서 시장에서 경계감이 높아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이슈가 부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50bp 인상이 아니라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6.0%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결국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됩니까? 25bp 인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연내까지 금리 인상가 한 차례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아예 없다.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다 끝났었는데 남아있던 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이게 있었던 건데 이게 없어졌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경기로 연결되는 건가라는 우려가 없어졌다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경기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받아간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원유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해운, 이런 산업재 쪽, 그리고 철강, 중장비, 화학, 대부분 경기 관련주가 다 강세를 띄었다 된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가 된 쪽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던 반도체와 빅테크 정도만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증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월요일 날 시장에서 5일선이 이제 21선을 상향 돌파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시장에서 그 이상, 5일선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되면은 21선의 각이 어떻게 된다? 상승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3중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어저께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장중에 많았던 그 선물 매도가 뭐였느냐, 이게 하방 포지션을 본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였다? 해치성이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보는 관점이었다면 앞전에 최대 장중 매도했었던 27,000계약이라는 선물 누적 매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해지를 걸어 놓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도이치뱅크까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해지가 필요 없어진다 되겠죠. 그럼 해지가 필요 없어진다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숏커버링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숏커버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죠? 좋아진다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 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우선 어저께 미증시를 봤듯이 성장보다는 어디가 경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미증시가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된 쪽이 결과적으로는 유가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면서 72%대까지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 산업재라든지 앞으로 경기에 관련된 쪽에 강세를 띄웠구나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외인들의 매도가 일정의 일부 업종과 종목에만 출회되었다는 건데 이제 2차전지가 솔리마가 지금 많이 풀렸죠. 2차전지 솔리마가 풀리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 OLED라든지 그리고 산업재, 조선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금융 역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솔리마가 있었던 그 수급이 이제는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그 확대가 되는 쪽이 특정 업종 한 군데로 집중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 관련 그리고 실적 관련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이제 경기에 따라서 올라갔었던 1월달과 2월달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부터 아무래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누가 먼저 바닥을 치고 누가 먼저 조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구조로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강세를 띄었다 되는데 은행 업종이 좀 두드러진 상승을 고르게 보여줬다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철강도 역시 강하게 반등했고 조선기계에서는 뭐 일부 기계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약세되긴 했지만 조선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해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노션을 중심한 BDI 지수의 강세 나타났고 자동차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맞췄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강세.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었는데 특히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영향을 내서 하락이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서비스에서 게임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다.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에서도 순수화학 쪽은 강세 띄었지만 2차 전지가 약세 띄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에 쏠렸던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되니까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히 고르게 잘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선물 쪽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선물에서 봤듯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최대 매도를 했을 때가 27,000계약이었고 어저께 다시 이 부분을 확인했었고 21,000계약 정도의 수준으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청산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수급의 쏠림화도 풀렸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1298원이라는 요 가격대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상단 맞고 박스권 만들다가 되돌림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남은 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마이콘 테크놀로지 시적 발표 있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은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거지,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청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 차트를 볼 때 시장에서 앞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었던 요 추세 라인 대가 오늘 딱 상단 자리대를 올려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21선 자체가 각도 자체가 살짝 위로 올라간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할 경우는 316포인트 전후 요 라인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되는 거고,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전에 고가 라인대가 기본 바디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채널 패턴 형태로 온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채널 패턴은 이렇게 좀 약간 변동이 좀 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두 달 동안의 긴 조정이란 부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된 차이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강세가 열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게 쌍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때 사실 이게 캔들을 가지고 판단한 것과 이평을 가지고 판단한 거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여기 살짝 돌아간 게 보이시죠? 자,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각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상승각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게 나와야 시장에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수급의 쏠림화가 풀리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실제로 오늘 코스닥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강세에 뛰긴 했지만 뭐 그 외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르게 상승했다 정도 되고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 장중에 하락을 좀 많이 하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세트리온 그룹과 이런 쪽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전까지는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에 쏠림화가 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이런 상승이 나올 때도 이것과 오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수급 자체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앞전에 2차 전지 중심으로 쏠림화가 있을 때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를, 소폭의 상승이죠. 상승 정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높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앞전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쏠림을 받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쪽을 쏠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시장 자체가 수급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수보다 훨씬 더 밑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좋아서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역시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좀 약화된다 했을 경우는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들어왔던 물량이 또다시 출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특별하게 더 악재가 되거나 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뭐만 경기와 그 다음에 실적만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고 실적을 본다는 얘기는 단순한 이슈라든지 테마는 당분간 뭐 해야 된다? 최소한 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도 하셨고 수고도 하셨습니다.